저는 이수경입니다. 저는 왕현주입니다. 저는 조민선입니다. 네, 오늘은 작가수업 아카데미 종강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종강했잖아요. 네. 오늘 시험 보셨죠? 네, 시험 봤습니다. 잘 보셨어요? 잘의 기준은 잘 모르겠죠. 열심히 썼습니다. 네. 정민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정민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우리 시험을 봤는데 7달이죠. 네. 7달 동안 어떠셨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아까 은희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2기 했을 때보다 체감 속도가 진짜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끝이라고 막 이런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참 남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4월이더라고요. 끝났어. 다음 달이면 끝이구나 알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5월 말이잖아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중간 인터뷰를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중간 인터뷰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중간 인터뷰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 막 기초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시험도 보고 이제 기초 실기 시험도 보고 막 중간에 임무라도 하고 그 중간 인터뷰 한 이후 같긴 한데 네. 제가 왼쪽하고 오른쪽을 약간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아예 이 오른쪽 얼굴을 왼쪽에 그리고 왼쪽 얼굴을 오른쪽에 그려라 하는 미션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종이를 반으로 접기도 하고 잘라보기도 하고 막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미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조금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어찌됐든 했다. 완성을 했다는 게 되게 컸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 기쁨이 이제 가시기도 전에 이제 사람 했으니까 공부를 좌우반전으로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늑대를 또 좌우반전으로 공부했었고 근데 확실히 한번 하니까 그래도 늑대는 빠르게 인물보다는 조금 덜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그거 할 때 막 되게 막 울고 네. 그다음 임무라도 하라 그랬는데 계속 못 해가지고 하고 막 바쁘기도 하고 막 이래서 되게 고생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계속 마음에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잘 그리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내가 부족하다는 부분, 내가 이걸 좀 잘 못하는구나, 부족하구나, 실력이 이걸 느끼면 바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면서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를. 그래서 막 선생님도 저한테 해준 말씀도 왜 민선 씨는 자기 자신을 예뻐하지 않냐고 그 말 듣고도 집에 가서 계속 울었거든요. 근데 그 좌우반전 미션 끝나고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조금 못해도 그 후에도 사실 계속 못 그리긴 했거든요. 부족하고. 근데 그 부족하더라도 나를 이렇게 예뻐한다는 표현이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렇게 쭉쭉 할 수 있어. 그대로 그냥 끝까지 완성을 하자. 그래야 배울 수 있으니까 뭐가 틀렸고 뭐가 안 맞고 이거에만 너무 꽂히지 말자는 걸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인물 두 사람 정도를 다 그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잘 그래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정신적인 동요 없이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임무라 하고 있는데 이제 잘 뭔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이제 계속 이제 시연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연을 해주는데 뒤에서 멘붕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약간 시연을 해주는데 되게 약간 저도 이제 언제인지 알 것 같아요. 팔이 아파가지고 시연을 이제 계속 해주니까 팔이 아파서 근데 그걸 느끼면서 내가 시연을 하고 있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 이제 은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민선 씨 이제 멘붕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사실 멘붕도 멘붕인데
이 방법 저 방법 막 그런 것들이 이게 전 머릿속에서 섞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연을 해주고 계시는데 좀 전에 봤던 그 시연에서의 모습과 이걸 비교하면서 제가 막 뭐가 맞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막 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못한 거죠. 그 보여주신 그거 자체의 그 순간도 봐야 되는데 그때 혼란 좀 혼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이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너무 분석하려고 하니까 다르게 들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지? 막 이러면서 되게 생각이 질문도 이상한 많았던 질문 것 계속 같아요. 하고 그래서 뭔가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눈부터 그릴까요? 코부터 그릴까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본인은 눈부터 하고 싶어. 그게 느껴져. 그래도 그럼 만약에 코부터 그려야 된다 그러면 그럼 코부터 그리세요. 근데 그래도 눈부터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눈부터 그리세요. 그러면 그 눈부터 그려도 되나요? 계속 이렇게. 제가 약간 그 확인 맞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걸 그래 맞아라는 걸 듣고 싶어서 질문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본다. 약간 그거를 좀 잘 지나서 실기를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너무 더뎌지는 거예요. 정민님보다도 이제 사실 경력은 오래됐는데도 정민님이 하는 진도보다도 더 느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또 이제 붓으로 하는 미션? 네. 붓으로 하는 미션 하면서 모든 걸 다 붓으로 했거든요. 모든 거, 소묘, 크로키, 뭐 모든 걸로 다 붓으로 했는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게 손목에 힘이 너무 없다고 하시면서 붓에 있는 대를 잘라서 붓호만 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였는데 그 늑대 좌우반전을 붓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해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붓이 잘 맞아가지고 늑대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했던 게 붓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먹의 느낌도 되게 좋아해서 붓으로 먹으로 해가지고 늑대를 완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중간중간에 동시에 평일에 작가반 말고 진행되는 크로키나 다른 특강들도 다 그 붓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화에 그 기름 묻고 막 그 세척하고 하다가 수명을 다했는데 털이 다 빠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막 수채화도 다 그걸로 맞아요. 하고 막 오원소 때. 맞아요. 네. 크로키를 그걸로 했을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붓으로 이제 하고 나니까 차라리 연필로 하는 것보다 붓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되게 훨씬 어려운데. 그래서 되게 좀 깜짝 놀랐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붓으로 하면서 사실 방법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면접감도 다르고 붓을 하면서 제가 폰을 잡거나 명암을 넣거나 면접감으로 형태를 인식해서 잡는 게 더 쉽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맞구나를 알아가지고 그 후로도 연필로 잡을 때나 수채화할 때 스케치할 때도 그 덩어리감으로 잡는 식으로 형태를 계속 보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미션을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데 그래서 이 붓이 맞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힘든 거고 이걸 파악하게 된 거. 많이 배웠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현주님은 네. 어떠셨어요? 그 이후에.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역시 백호 미션. 그래서 백호를 그리게 됐는데 되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근데 크기는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려고 하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려도 되나? 이걸 표현해도 되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아무거나 거기다가 그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아놓고 막상 시작은 못하고 거의 이제 막 종강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상태가 됐었던 거죠. 근데 크기도 크니까 아무거나 거기다가 그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늦어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작가반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끝날 때 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됐구나. 이게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0호를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종강에 맞춰서 끝내지는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계속 연장해서 해보려고 항상까지. 네. 그리고 되게 많이 이제 깨지셨잖아요.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달라졌잖아요. 되게 본인이 중간에 번뜩 이렇게 좀 깨우친 게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아, 어떤 그래서 그때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자꾸 옷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어떻다. 사실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이제 그런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입고 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사실 패션에 그렇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적당히 그래도 깔끔한 거 이런 거 입거나 선생님들을 이렇게 화실에서 짙은 색 많이 입으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입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뭘 입고 와도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그러셨구나. 나중에는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왜냐면은 옷을 입는 걸 그 옷을 고르고 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뭘 입어도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진짜 이렇게까지 못 입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막 네. 되게 반발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발심도 들었는데 네.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성격이 그런 반발심이 드는데 그럼 안 듣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선생님께 지적을 안 받지? 뭘 고쳐야지 선생님 마음에 들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타입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역시 선생님 말씀 나눠보니까 본질적인 게 틀렸다면. 그러니까 뭘 입든 내가 나답게 입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울리게 입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니까 바꿔야 되고 외부에 맞춘 거죠. 근데 나는 나를 잘 모르고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 말에만 계속 꽂힌 거죠.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만 신경을 계속 썼고 그걸 근데 그날 블랙섀도우 선생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깨달은 거예요. 너는 계속 여기 올 때 엄마로 왔고 계속 그 모습으로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사실이라서 제 자신이 좀 싫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나 못 깨닫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남이 말해주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제가 바보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아까 울컥했어요. 그때 제가 있었어요. 같이 언제인지 알 것 같아요. 그 깨졌어요. 저는 진짜 다음날 들었어요. 지적을 하셨어요. 뭐, 현주 너는 뭐, 안 어울린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옷이 안 어울린다.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옷 가지고 이제 뭐라고 안 하시면 안 돼요? 딱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현주님이. 근데 되게 이제 표독스러웠고. 계속 고민하고 막 참다 이렇게 참다가 네.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좀 되게 많이 그러신다. 많이 뭐라고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그러시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답게 해라. 그러니까 왕연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를
네가 너를 되게 멋있게 보이게 하고 너를 돌보고 너를 위해주고 약간 이렇게 전 받아들였었는데 그걸 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되게 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되게 자신감이 있어지고 그 이후에 뭐 작업할 때도 그런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좀 크게 알았던 지점이 아니었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고 집에 있고 이렇게 집에서만 생활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사회적 고립이거든요. 그렇게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하는데 막상 나오면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래 고립돼 있어서 실제로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어차피 엄마니까 뭐, 나는 아줌마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것도 그걸 탓하고 잘 되는 것도 뭐 엄마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만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나는 없어지고 있었을 텐데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오면은 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게 아줌마 같지 않을까? 이렇게 유행에서 뒤떨어지진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뭘 입든 뭘 하든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있으면 되는 건 그거를 못 깨달았죠. 네. 너무 근데 되게 같이 많이 울었어요 진짜. 네. 맨날 역시. 그래서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느끼고 막 공감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번에 특히나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이제 좀 수련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인드나 이런 거나 사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대해줄 때 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내가 제대로 좀 서야 되고 이런 부분을 내가 기술적인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좀 보여주는 거니까 내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작품하는 거랑 가르치는 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실기 하시면서 선생님 이제 가르치는 거 이제 시험도 준비하시고 이런데 어떠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진짜 도움이 됐던 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작품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하고. 네. 그게 말을 해야 하니까 일단 말도 그렇고 성향 그 배우는 분의 성향과 선생님이 뭐 저나 그런 분의 성향이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나 그런 게 제 성격이나 아니면 제가 작품이나 그림을 대할 때 그런 태도 같은 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야 되고 또 그걸 어떻게 바꾸던가 아니면 다듬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선생님을 보여줄 건지 물론 이제 스키적인 게 가장 베이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제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 게 그 작품을 하면서 그동안 깨달아왔던 거고 작가 노트에도 써있더라고요. 그 내려놓음이 예전 작가 노트부터 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진짜 실전에 딱 뛰어들어 보니까 아직도 그걸 내가 그게 뭔가 내 숙제처럼 남아 있었구나를 끝날 때쯤에 좀 알았어요. 그 시험 준비하고 이러면서도 그래서 내가 그걸 되게 오래 걸렸구나. 막 스스로를 막 이렇게 막 부대껴하고 영상 찍고 막 이러는 건 되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언니들은 그냥 하는데 저는 울고 있거나 막 이렇게 도피하려고 막 뭐 먹고 있고 막 저도 되게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 자신하고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알면서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깨달았어도 또 이따금씩 안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러면 아 나 안 됐어 막 이러면서 막 자학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냥 안 되는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고 둘 다 너니까 둘 다 저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내려놓는 것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민서님도 그렇긴 했지만 저 사실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 저희 처음에 연습할 때 저 영상을 처음에 찍어놓고 한참을 못 봤거든요. 제가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보다 보니까 그렇게 형편없지 않다는 걸 아니까 조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형편없진 않다가 원동력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거 연습할 때도 이제 조금씩 나중에 용기 생겨서 식구들 앉혀놓고 시연하고 이럴 때도 약간 이제 그래 이렇게 당당한 척이라도 해야지 많이 배운 척이라도 해야지 이런 그런 마음을 좀 더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네. 뭐 작품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품을 하는 거는 작가가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거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거기에 준하는 남들을 납득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품할 때 가르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가르쳐 드리는 분들 납득시키고 내가 그 분들을 이해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되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냥 나 혼자 뭐 잘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학생을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작품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작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되죠. 나도 이해하고 학생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학생을 이해시키면서 이제 해야 되는 네. 거고 이 사람이 이해해서 이 사람에 맞게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많이 해요. 네, 실습을 해볼수록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는 거긴 해도 그리고 시험을 보면 이제 볼 때도 느꼈지만 정말 앞으로 또 갈 길이 멀구나 연습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공부해야 될 것도 더 많고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정민님 있다고 치고 네네네. 정민님 이거를 보셔야 되니까 네. 정민님 있다고 치고 네. 각 이렇게 볼 때 네. 어땠는지 어떤 게 성장을 했고 뭐 어떤 점은 좀 아쉬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줘도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네. 요거는 현주님부터 해요. 네. 저는 뭐 정민님 안 계시지만 먼저 얘기하면 정민님은 어떤 걸 그리실 때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저는 부러웠어요. 네. 본인은 이제 표현을 잘 못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항상 보면 그림에 위트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림이 재밌고 재밌어서 한 번 더 보게 하고 저 그런 거 자체가 되게 부럽고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도 어쨌든 저보다 많이 이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하철 같이 타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 나눴었거든요. 근데 정민님 이 인생 살아오신 거를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잠깐 이야기 나누는 중간중간에도 되게 저희 친정 엄마랑 되게 닮으셨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신 방식이. 그래서 그런 면이 제가 저희 또 엄마를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민님도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하셔서 인생을 저렇게 마주보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은 힘들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서님은 어떠셨어요? 민서님에 대해서 민서님에 대해서도 민서님은 사실 저는 되게 부러운 면이 있어요. 그 그림 그리시면 뭔가 쓱쓱쓱 했는데 작품이 될 때 저런 게 작품구나 전시회도 하시고 작품도 그렇게 큰 거 100호짜리도 하시고 그때 왜 이렇게 칭찬만 해줘요? 선생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되게 마음도 여리신 것 같고 이게 앞에 있으니까 그런 그쵸. 걸 얘기를 못해요? 중간에 이제 많이 헤매실 때는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멘붕 왔을 때 저렇게 멘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한데 맞아.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남의 일은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남일 같지가 않고 저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학생분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보다는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진짜 너무 약간 오만했고 약간 이런 게 많았어요. 저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지는 않으시니까 다들 그러니까 배우러 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막 그런 약간 그래도 이제 자기가 되게 욕심부려서 헤쳐나가려고 하고 네. 근데 또 안 고쳐지는 면들 있잖아요. 각자 네. 안 고쳐지는 분들도 막 되게 애쓰면서 하는데 나는 저것도 아예 몰랐는데 저 사람들은 그래도 알기는 아는구나 그런 생각에 참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난 정말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학생분들이 배우면서 옆에서 막 뭐라고 해서 저는 이제 겨우겨우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다 보니 약간 좀 더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공감이 많이 돼요. 내가 겪어왔던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이해가 가니까 걱정이 저 많이 돼요. 오히려. 이거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정민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제가 되게 부러웠거든요. 정민님이. 조금 과감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자신감이 있는 느낌? 그 성향 자체가 못해도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쿨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부럽기도 하고 네, 되게 밝고 따뜻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정민이 작품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게 정민님이 뭔가에 지금 꽂혀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형태적인 부분이나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색감이나 그 제가 봤던 정민님이 막 이렇게 막 과감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작품도 하고 막 되게 빠르고 저희가 이렇게 티칭하는 영상 같은 것도 어떤 게 핵심인지를 딱 캐치해서 설명하시고 하는 게 딱 있는데 갑자기 약간 자신감이 조금 없어지시는 게 보였거든요. 작품 하시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어떤 게 부족해서 이러면서 색감 같은 거 이렇게 부족해서 못하겠어 뭐 이렇게 딱 제한을 걸어주시는 느낌? 스스로를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정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후반에는 또 수채화나 이런 거 하시면서 그 자신이 느끼는 그 컴플렉스적인 부분을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색감도 그렇고 이렇게 섞었을 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약간 비상하신 분이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긴 했어요. 네. 네. 그것마저도 빠르게 네. 전환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현주님도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 대화하면서 알게 됐던 게 되게 오래 그리셨구나 진짜 오래 그리셨구나 그래서 잘 그릴 수밖에 없다. 저렇게 오랫동안 그런 기초적인 거나, 물론 뭐 만화 같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그 만화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작품이나 뭐 회화하면서 하는 게 완전히 나쁘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약간 살짝 이용해서 작품을 하면 그게 또 현주님만의 색깔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 형태감이 기본적으로 너무 좋으시니까 맞아. 인물 그린 거 보고 와 그래서 감게 감탄하고 감게 나오니까 네네네 여자분 네네. 그린 거가 그 빛이 여기 이렇게 막 있는 그게 너무 잘 표현돼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 백호 하실 때 봤거든요. 정민님 하시는 건 못 봤는데 오히려 네. 그것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그만 하시더라고요. 백호 크기가 별로 아까 크지 않게 느꼈다고 해서 놀랐어요. 저는 막 압도돼가지고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백호 할 때. 좋은 말 위주로 많이 해주시네. 근데 진짜 좋아서 너무 딱히 되게 동기들끼리 막 제가 봤을 때는 네. 치열했던 거는 같은데 막 동기들끼리 막 되게 끈끈하고 이런 거는 못 느끼긴 했거든요. 저는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원래 성향들이 좀 개인주의 성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그리고 약간 얘기는 하긴 하는데 좀 다들 성격 자체들은 좀 쿨한 느낌이어가지고 다들 약간 남성답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네. 여자분들도 막 이렇게 약간 섬세하고 이런 거보다 네. 성격 자체들이 좀 와일드한 느낌이 더 커요. 이렇게 막 툭툭 이렇게 하고 네. 관계에서 막 너무 챙겨주고 막 이런 느낌이 보다도 그냥 뭐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얘기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막 이렇게 둘이 뭐 붙어 다니고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편하긴 했거든요. 저도 되게 편해서 야. 그래서 편했구나. 아, 좀 비슷한 결이 비슷한 느낌. 약간 좀 막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막 섬세하다기보다 일단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가장 그래도 여성스럽고 가장 섬세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현주님.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현주님도 저는 그냥 그거 이렇게 챙겨주는 거를 챙겨준다고 해도 그게 뭔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약간 이런 건 아니었죠. 맞아요. 네. 그런 느낌. 거기까지. 나 또 이렇게 내가 좋으니까 또 이렇게 해주고 약간 이런 거지. 그런 여유가 안 되는데. 여유가 안 돼요.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사회과학이 너무 바쁜 엄청 빡빡한 스케줄. 그러면서도 좀 경쟁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서로 다들? 좀 느끼긴 했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별 미션처럼 이제 각자 진도 나갈 때는 열심히 해서 빨리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현주님이나 정민님은 경쟁을 그래도 즐기는 스타일이었는데 본인은 진짜 즐기지 않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같은 걸 하면 사실 조금 선의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 샥 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뭔가 이렇게 같은 그 아주 아슬아슬한 밧줄 위에서 혼자 이렇게 중심을 잡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거에 다른 사람들 진도로 빨리 나가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경쟁의 느낌보다는 같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뒤처지니까 두 분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거에 너무 꽂혀서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 좋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 이기 때는 작품을 하니까 더 경쟁 의식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의 작품, 저의 작품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그래서 더 뭔가 느껴지는 감정선이 더 이렇게 제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다이나믹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르쳐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틀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맞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습득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다 보니까 물론 작품도 하지만 주가 되는 거는 티칭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경쟁이라기보다는 저는 나름대로 저희가 되게 끈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같이 어떻게 너 이거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막 알려주고 뭐 재료 알려주고 저는 뭐 작품에 대한 거 알려주고 막 이렇게 서로 셋이 단톡방에 있어서 네. 거기서 막 얘기하고 해서 경쟁 느낌보다는 좀 같이 협업 느낌. 협업 느낌 스터디 그룹 같은 그렇구나. 느낌 근데 저도 원래 성격이 이렇게 막 금방 친해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친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원래 약간 사람들이 좀 네. 대면대면 한가 보다. 오히려 과했으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약간 이렇게 되게 좀 나이스한 관계들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기수들 경우에 막 되게 경쟁하거나 질투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을 휘어잡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 또 배우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블랙시 선생님한테 가장 좀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건 되게 싫었다. 이런 건 되게 좋았다.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뭐 은옥 선생님이나 승민 선생님이나 저나 뭐 이렇게. 제가 개인전 끝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부터 이렇게 돌아봤을 때나 옛날에 작가만 했을 때도 그렇고 좀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 그냥 안 보고 오로지 딱 그냥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 작가반을 하면서 그렇게 안 되게끔 끌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걸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 사람의 되게 은밀한 부분? 이렇게 감추고 싶거나 아니면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그게 정신적으로 그러고 이렇게 싶어서 쭉 또 성인이시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게 되게 강한데 그거를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너 이렇잖아 이렇게 딱 하시는 부분이 좋게 딱 시너지가 올 때는 너무 좋고 또 그게 상처일 때는 또 너무 크게 아프기 때문에 맞아.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옥 선생님하고 되게 그런 정신적인 교류나 교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되게 비슷한 부분도 많고 맞아. 그리고 되게 저를 잘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겪어왔던 과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겪어봤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러면서 이끌어주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느끼기도 하고 승희 선생님은 전에 맨 처음 봤을 때가 크로키였는데 그때 봤던 그분의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네. 밝은 에너지. 네. 네. 그리고 피드백을 주실 때도 되게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선생님의 방식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제가 결국 선택하는 건 승희 선생님 피드백이 될 것 같아요. 좀 잘 맞는 부분이. 다들 많이 그러니까 힘들게 공부를 했다 보니까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아닐까. 좀 블랙시도 어. 말씀드리면 너무 많지. 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네, 많이 제일 얘기해요. 막판에는 이제 그게 제일 컸죠. 음. 옷에 관해서 얘기하셨던 거랑. 근데 그게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싫어하고 이런 걸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되게 성격이 털털해가지고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그래서 민서님도 그러고 그 정민님도 그러고 셋 다 이렇게 막 어떤 관계에 있어서 되게 그렇게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네. 그렇게 막 힘들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힘든 거를 약간 파고 드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인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찔러 주셔서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끝까지. 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인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진실이기도 하고 네, 맞아.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어서 네, 항상 감사하죠. 저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많긴 했어요. 제가 배울 때는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는 건데 그 어떤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시면서 바닥을 쳤을 때 제가 그거 하나밖에 딱 안 남았을 때 딱 던지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내가 그걸 바라보게 돼서 그게 되게 해소되는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운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피드백 하다 보면 진짜 다정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작품을 바라보시는 시선도 그렇고 그런 되게 와닿았어요. 승희 선생님은 가끔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질문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게 네. 특이한. 네, 근데 그 질문이 결국에는 생각을 하게 하니까 해답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질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정답은 아니더라도 길을 찾는 그런 질문이 되니까. 그거나 이렇게 되게 공감하나 봐요. 저희가 당황하는 걸 즐기세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게 되게 그 동그래지면서 되게 재밌어요. 약간 맑은 눈에 가는. 네네. 너무 재밌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 실기시험 볼 때 에피소드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실기시험 볼 때도 막 벌벌 떨어가지고. 좀 솔직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저희를 보는 네. 거요. 약간 청시험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네. 막 이랬는데 제가 딱 이렇게 두 분 오셨는데 그랬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뭐 어차피 시험 제대로 못 볼 건데 뭐가 떨려요? 그랬더니 이제 안 떨린다고. 그러네. 재밌었어요. 저 진짜 오기 전에 정말 고민했거든요. 설지원 사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떨면서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 밤에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시험 보는 꿈을 꿨어요. 대박. 그것도 진짜 지긋지긋하다. 안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게 막상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돼서 시험 보는 꿈을 꾼 거예요. 자세한 건 생각 안 꿈에 나는데 나온 게 여기서 시험에 나왔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시험 보는 꿈을 꾼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네. 긴장해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서 어쩌지 못할 거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 이제는 안 떨린다고. 이제 실제로 실기시험 봤을 때는 좀 떨리긴 했어요.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 선생님이 뭘 질문하셨는데 알겠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건데 너무 민정해서 생각 안 나니까 대답은 해야겠고 그래서 약간 횡설수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전날 밤에 전날에 이렇게 딱 시험 준비를 하고 아침에 원래 안 하려다가 했거든요, 연습을. 근데 연습하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손도 떨리고 막 심장도 엄청 벌렁벌렁거리고 여기 와서 도착해서까지는 괜찮은데 도착해서 사람들 하는 거랑 또 정민님은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 와서는 연습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놀다가 시험 봐야지 했는데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게 현실감이 더 하고 싶어. 돌아오면서 나 해야 되나? 네, 그래서 했거든요. 저도 결국은. 네. 근데 그 커피 부작용 때문에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몰래 약을 먹었어요. 청심원? 네. 너무 이게 계속 벌렁거리니까 안 되겠다. 지금 수채화를 나무 막 연습하고 귤 그리고 막 했는데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이거 심장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내지 마, 진짜. 네네. 나는 그랬구나. 네. 저는 이제 시험 참관을 못 해가지고 수업하느라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좀 재밌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것도 되게 재밌게 시험을 보네.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벌벌 떨고 있고 그랬는데 약간 그랬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실기력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셔서 그랬는데 뭐 부족하지만 실기력은 뭐 항상 좋을 때까지 향상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반들이 이제 지금 6기래 11기 지금 모집 중이에요. 모집 중이에요. 네. 10기지만 네. 모집 중인데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주세요. 한마디. 들어오실 분들에게 들어오실 거면은 이제 이런 거를 주의하고 아니면 다시 생각해봐라. 혹은 저는 항상 얘기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냥 한 건데 제가 선생님은 제가 들은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러지 않아요. 좀 이렇게 편협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왜 싫어합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좀 그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배들이야말로 더 많이 아시잖아요. 아 너네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난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예. 어떠실지. 어때요? 두 번이나 하셨는데. 두 번. 갑자기 옛날 인터뷰 때 생각나서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이 자꾸.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 저는 고민 엄청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몇 년 만약에 동안 했던 하실 거면 빨리 시작하시라고. 차라리? 네.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실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냥 빨리 시작하시는 게 어. 그래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아, 또, 근데 이게 네. 매예요? 네. 사랑의 매.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는 그런 매콤합니다. 정신 아, 이게 매야. 매구나.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지가 생긴다? 네. 그래서 뭐 어렵긴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민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지만 근데 저는 한 거 후회 안 해요. 네. 그 선생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그 얘기 하신 거 있어요. 이걸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다. 제가 그 네, 얘기했죠. 네. 근데 그게 맞으면서 동시에 틀린 것 같아요. 네. 맞기도 한데 그래도 또 바뀌긴 했으니까 나비 효과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작은 거 하나에서 시작해서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끝나니까 이제 또 네, 시작이 네, 네. 민선이 아니, 저희 2기 때 절대 하지 말라고 막 하셨던 거 같아서 그 생각이 나서 웃겼는데 전 사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기회가 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자신을 겁을 내지 않고 자기 자신과 마주칠 수 있어야 하고 내 상처와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러니까 좀 허를 찌르는 특이한 미션들이 많아서 했던 말이었는데 목탄을 진짜 만들어 와보라고 하실 정도로 맞아. 재료. 네. 이렇게 바뀐 작가반은 저는 그거 플러스 그걸로 이제 맞을 각오도 두들겨 맞을 각오도 하는. 근데 그게 그냥 사랑의 매처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좀 그냥 쉽게는 단 것만 먹고 이렇게 해서는 되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주했던 그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각오를 좀 하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약간 사담을 하자면은 이렇게 예전에 저도 되게 뭔가 바뀌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뭐 오랫동안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되게 바뀌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스스로 바뀌는 건 되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가반 학생분들이랑 같이 수업하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2기 때 영상을 보시면 저 되게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같이 사실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작가반 들어올 때마다 계속 전 작가반 새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이제 또 작가반 끝나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 너무 사실 저희는 그런 거죠. 걱정하느라 힘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를 항상 많이 느껴요.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내가 뭐 이거 좀 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맨날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고 끝낼까요? 저는 되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번에도 작가반과 일 이런 걸 병행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제가 멀티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멀티가 이직하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요. 멀티가 되는 게 힘들어. 이거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사실 그 작품에 대한 부분도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데 스스로도 아쉽거든요. 근데 해야 할 것들이 미션도 쌓여 있고 한데 전시하니까 그냥 데코 작품 미션 주시면서 저는 작품을 연재해 주셔서 그게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다행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저의 상황을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걸로 인해서 또 제가 부담을 많이 내려놓게 되니까 더 빨리 그런 티칭이나 기초적인 부분들을 더 좀 열중해서 알아보려고 할 준비가 좀 더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작품까지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작품에만 매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초를 하면서 좀 작품 스타일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피하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작품을 할 때 그 부분에 문이 열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완전 확실히- 좋은 소식인데요. 네 확실히 이건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 시작이라서 저는 그냥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끝인데 맞아. 이게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작품은 계속 헤매기만 하고 제대로 못하긴 했는데 이제 겨우 작품하고 마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 그냥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생각밖에 계속 안 들었거든요. 나는 뭘 하고 싶지, 뭘 그리고 싶지, 왜 이렇게 모르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마주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충분히 가치 있지 않았나. 좀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이제 좀 즐겁게 또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들과 정민님이랑 좀 못한 거가 서운해요. 네네네. 네, 되게 재밌게 할 것 같았는데 말씀 되게 잘하시고. 저는 사실 정민님이 티를 많이 안 내셨잖아요. 두 분은 상대적으로 힘든 걸 티를 많이 네네네. 내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아프셨잖아요. 네. 그게 약간 너무 참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끝나자마자 딱 네, 하는 게 네, 저도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스스로 약간 소갈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나도 내가 참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참았다가 이제 좀 커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얼른 회복하시고 그래서 얼른 빨리 얼른 회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터뷰 혹은 공지, 컨텐츠 이런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